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먼저 강사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원용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서대학교 대학원에서 항공 스포츠를 전공하고 패러글라이딩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현재 코리아 패러글라이딩 주식회사 대표로 있고요. 코리아 패러글라이딩은 2인승 비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해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충청북도 단양으로 2인승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많이들 오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에 있는 코리아 패러글라이딩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패러글라이딩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개인 사업자고요. 제가 거기 수석 지도자로 있고요. 개인 사업 대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코리아 패러글라이딩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챔피언, 여자 챔피언 4명을 배출했고요. 세계 챔피언입니다. 한국 챔피언은 더 많이 했겠죠. 국가대표도 가장 많이 배출한 패러글라이딩 전문 스쿨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저를 비롯해서 한국 챔피언 또는 저희 아들도 한국 챔피언 국가대표를 저는 16년째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5년째 국가대표도 하고 한국 챔피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챔피언을 작년도 재작년도 2년 연속 한국 챔피언도 했고요. 국가대표 선발전 리그전에서 종합 1등도 제가 했는데 아들놈이 제대하면서 아들놈한테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뺏겼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타이틀을 뺏기고 2년 연속해서 계속고요. 저는 알바니아 세계선수권대회 정밀 착륙 종목으로도 선수로서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참가했고 감독으로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밀 착륙 종목에서도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죠. 2024년도에 열렸던 문경에서 열렸던 아시아 챔피언십, 아시안 오세아닉 챔피언십에서 제가 감독 겸 선수로 출전해서 금메달,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 그래서 단체전 금메달 따고 개인전은 이제 원치권 선수, 국가대표 원치권 선수 제 아들이죠. 그래서 1등을 해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코리아 패러글라이딩에서 2관왕을 차지하게 됐고요. 1등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거기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 장에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강사 소개에서는 이렇게 마치시고 여기 옆에 보시면 간단히 이 사진 자랑을 좀 할게요. 단체전은 이제 한국팀이 1등한 사진이고요. 맨 오른쪽에 이제 한국 여자 백진희 선수, 그 다음에 제가 키가 제일 작은 제가 있고요. 그 옆에 우리 아들 원치건 선수, 최정만 선수, 하치경 선수, 이 뒤에 하치경 선수 뒤에 손에 가려진 임문섭 선수,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아시안 오세아닉 대회에 나갔던 남자 5에 여자 1명이 국가대표로 아시안 오세아닉 대회를 출전해서 단체전 1등, 개인전 1등을 해서 저는 선수 겸 감독으로서 선수로서도 탑10에 진입을 했었고요. 제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한 것 같고 성과도 아주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패러글라이딩을 제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주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10살 때, 9살, 10살 때 저는 가을에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9남매 중에 8번째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는데 시골에 가서 아르바이트가 뭐냐 하면 뱀 잡기, 뱀 잡아서 팔기, 잣따기, 밤 죽기, 그 다음에 도토리 따기, 나물 뜯기 등이 있는데 제가 주로 잘했던 게 나무를 타서 이제 잣을 많이 따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잣을 1년에 한 10가마에 20가마씩 해서
잣을 따려면 잣나무 꼭대기에 아주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에 잣이 열리기 때문에 몸무게도 적당해야 되고 날렵한 사람들이 산에 남에 올라가야 되고 산에는 물론 올라가야 되고 남에 올라가서 잣을 따고 잣을 몇 가마씩 따다 보면 그 이듬해 겨울에 설날에 어머님이 잣을 멀리 장에 갖다 팔아서 운동화도 사주시고 설 비물이라고 해서 옷도 사다 주고 하셨는데 그 잣을 따면서 제가 야 날다람쥐들이 이쪽 산에서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가고 저쪽 나무에서 저쪽 산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날다람쥐를 보고 나도 날다람쥐가 됐으면 잣을 딸 때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저쪽 나무에서 저쪽 산으로 저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이렇게 활강을 해서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는 꿈에서도 날다람쥐가 돼서 날아다니며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날아다니면서 잣을 땄던 그 꿈에서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꿈을 꾸게 돼서 날아다니면 이제 키가 많이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꿈을 꾸면 키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키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크질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꿈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대한민국 공군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는데 장군님께서 저는 사실 공업고등학교를 다녔고 공업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문대가 한참 유행이었었고요. 직업군으로 해서 전문대를 나오면 취업이 100%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을 때라 1학기를 마치고 대한민국 공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돼서 그 군 내에서 이제 저한테 잘해 주셨던 제가 그 장군님 운전병을 하게 됐는데 장군님이 상당히 저한테 잘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장군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는지 제가 제대하고 나서 운전병을 5명을 가르치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장군님께서 말년 휴가를 나가는 저에게 대학교에 다시 나가려면 몇 개월 동안 쉬어야 되니 아르바이트를 알아봐 줄 테니 이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래서 갔던 곳이 대교 엔터프라이즈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가장 잘 만들었던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말년 휴가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년 휴가를 놀질 못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말년 휴가 첫 휴가 첫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멋있는 찝차를 풀 옵션된 찝차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한 영국의 노랑머리 외국 선수들을 태워서 산을 가라고 하여 양평 지금의 경기도 양평에 산에 글라이더를 싣고 영국 노랑머리 선수를 태우고 소태지에 하여가를 들어가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났고요. 그 친구가 이륙을 해서 보자기 같은 거를 피더니 이륙을 해서 이쪽 산으로 그다음에 저쪽 산으로 그다음에 이륙해서 다시 높은 것이 올라오더니 다시 이륙한 장소에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낙하산이라 그러더니 낙하산이 아니고 이게 패러글라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영국의 92년도 세계 챔피언 울스 할이라는 영국 선수인데 제가 첫 패러글라이딩을 본 게 세계 챔피언이 비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이 패러글라이딩이구나. 아주 너무 멋지다. 이게 낙하산이라 그냥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상승기를 동력도 없는데 높이 구름까지도 올라가서 비행을 하고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진짜 패러글라이딩이구나. 이게 너무 멋있다.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대를 하자마자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해서
패러글라이딩으로 1등 한 분에게 동양화재배가 94년도에 있었는데요. 상금이 1,400만 원에 티코라는 아주 작은 소형차까지 줘서 야, 내가 이 꿈을 해서 10년 후에 10년 내로 내가 꼭 1등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공전을 때려치고 저 이제 전향을 했죠. 인생 전향을 시작을 해서 패러글라이딩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992년에 이제 패러글라이딩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패러글라이딩이 87년도, 88년도쯤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10년 후 나와의 약속. 제가 92년도 패러글라이딩에서 10년 안에 내가 꼭 1등을 해야지 해서 2001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정확하게 리그전에서 1등 해서 저하고 약속을 지켰던 10년 만에 제가 이제 1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제 경력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1등은 이제 전 2002년도, 2010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중간에도 제가 잠깐 대회를 쉬었고요. 정밀착륙 대회 쪽으로 나가서 정밀착륙 쪽에 패러글라이딩을 국가대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양대산맥이라고 해서 커다란 대회 두 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1등과 한국 챔피언십 종합 1등. 한국 챔피언십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이 가장 큰 대회, 메이저급 대회인데 그 메이저급 대회에서 제가 이제 1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2년도에 그리고 2003년도에 제1회 한국 챔피언십에서 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대 메이저 리그를 2년 만에 탈환하고 모든 대회를 석권을 하면서 패러글라이딩의 제2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 100km 비행을 돌파를 하는데요. 이 한국 최초 100km 비행은 무동력 항공기가 어떻게 하면 100km를 날아가는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은 무엇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가냐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고도를 획득하고 높이 고도를 획득하면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데 높이 고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 즉 썸머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승 기류를 타고 매처럼 또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멀리 가는데 그렇게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빨리 올라가는 것이 기술입니다. 보시면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2001년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선배님들이 야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바닷가가 가깝고 상승기류도 작고 햇빛도 적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00km 이상 배양하기 너무 어려워 되지도 않아. 그랬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같이 밥 먹어가면서 내년 봄에는 내가 꼭 한번 100km를 해봐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100km가 가능하다. 포기하지 않고 이걸 해내야지 왜 100km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선배님들이 말씀하셔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못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날짜를 박아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상승기를 이용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드디어 제가 D-Day, 저의 음력 생일이기도 한 날 용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2시 반경에 출발을 하게 돼서 경기도 이천을 지나서 강원도 원주를 치악산을 넘어서 치악산을 넘고 강원도 영월을 지나서 사북 강원도 사북 정선에 가서 착륙을 합니다. 5시 반쯤에 조동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동면 조동리 그곳에 착륙을 하게 됐고요. 그곳에 착륙했는데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 착륙을 해서 글라이더를 메고 이제 산길을 혼자서 내려오고 있는데 초가집 어수룩한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할머니께서 총각 밥은 먹었어? 그래서 아유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깡보리 밥에 된장을 비벼서 줬는데 미나리를 얹어서
아주 맛있게 생일 잔치상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 할머니한테 제가 맛있는 걸 사들고 가야지 하고 갔는데 그 집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골프장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늘 하고 지금까지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한국 최초 100km 비행을 하고 한국 제1회 한국 챔피언십을 제가 이제 1등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제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선배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후배가 1등 하니까 이렇게 썩 많은 칭찬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놈이 와서 1등 하니 많은 눈빛이 좀 따갑고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쟤는 홍수로 운으로 1등한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운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해야 되는 모습들을 저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으로 이긴 게 아니고 제 실력으로 제가 열심히 실력으로 이겼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트로피 그다음에 금메달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이 메이저 대회에서만요. 동네에서 이제 아마추어들 하는 대회는 제가 가지 않았고 그런 데 가면 욕을 먹으니까 국가대표가 그래서 메이저 대회만 나갔고 그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는데 대통령배 대회, 공군 총무총장배 대회 등등 가장 메이저 대회만 나가서 제가 1등을 석권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제 경력을 뭐 너무 오랫동안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한국 최초 그다음에 태백산맥을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을 가지고 한 번도 태백산맥을 넘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무도 못한 제가 이 꿈을 이뤄야지 해서 경상북도 그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 사이에 소백산이라는 1,400m짜리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백산에 올라가서 이륙을 해서 한 5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어느 날 봄날 어느 따스한 봄날 5명이 출발을 하게 돼서 목표는 동쪽 바닷가 해안까지 날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출발했는데 중간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착륙을 했고 저 혼자 끝까지 남아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GPS 루트가 나오죠. 소백산에서 출발해서 봉화를 지나서 안동을 지나서 1월산을 지나서 경북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해수욕장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착륙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세우려고 했던 태백산맥 횡단 비행을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토탈 최초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저희가 이제 성공을 해서 바닷가에 착륙을 했고 이 모습은 그 동료들이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맥주 샤워를 시키고 있었고요. 3,400m까지 올라가서 1월산에서 매우 추워가지고 완전 몸이 얼어서 해수욕장에서 한 10분 이상 햇빛을 보고 몸을 녹이고 자, 이 사진은요. 그 밑에 보시면 바닷가 해안선이 보여요. 바닷가 해안선이 보이게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야 바다다를 외치면서 사진을 셀카를 하늘에서 2,000m 정도 남았었어요. 도착했을 때 2,000m 상공에서 감격에 겨워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남겨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성리 바닷가 해수욕장에 내렸는데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그 길도 있고 찻길도 있고 조그만 구멍가게도 있어요.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얼굴도 새카맣고 키도 작고 못생긴 놈이 착륙을 해서 한참 누워 있다 보니까 그 구멍가게에서 오랫동안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 또 끝까지 계셔서 그 구멍가게 슈퍼 아저씨가 저를 예전에는 울진하면 간첩들이 가장 이렇게 침투를 많이 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첩 신고하면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씩 국가에서 지급을 해줘서 저를 이제 간첩이다 하고 구멍가게 아저씨가 저를 신고했고 좀 있다가 이장님이 오토바이 타고 막 오더니 눈치를 싹 보더니 간첩 아닌가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떠들다가 그다음에 좀 있다가 파출소 차가 또 경찰서 차가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줄 알고 이 사진은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친구들이 한참 있다가 와서 이제 맥주 샤워를 시켜주는 거고, 동료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도착해서 그 동료들이 오기 전까지 배가 고프니까 맥주도 마시고 어, 구운 계란도 사서 담배도 한 각 사고, 그래서 구멍가게 갔는데 경찰차가 오더니 저보고 이제 신분증을 달라 해서 신분증도 주고 간첩이 아니다는 그것을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이제 동료들이 1시간 넘게 있다가 도착해서 이렇게 멋진 그 축하 행사를 해줬죠. 이게 모든 스포츠는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미쳐서 하는 거고 자기 만족감 상당히 높아요. 하늘에서 떠서 누가 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해냈다는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자기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여기에 이제 빠져서 열심히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유럽 애들은 워낙 그 78년도부터 유럽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88년도, 87년도 들어와서요. 유럽보다 한 9년에서 정도 10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상승기를 이용해서 멀리 가는 것들이 뭐 빈번하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승기를 이용해서 멀리 가는 게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 100km 비행도 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태백산맥 횡단 비행도 하고 이런 어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100km가 가능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이때 당시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파티도 그날 전국적으로 많이 열렸고요. 그리고 유럽이 메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가 유럽에 가서 상 받는 일은 꿈도 못 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또 아무도 못한 일을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제가 그 프레월드 챔피언십이 포르투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프레월드 챔피언십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한국 최초로 유럽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돼서 3일 안에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2002년도에 제가 세운 기록인데 2023년도까지는 아무도 깨질 못했고요. 2024년도에 제 아들이 스페인 오픈 스페인 챔피언십 가서 1등을 하면서 제 기록을 우리 아들이 또 깨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들하고 제가 같이 국가대표,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딸랑 남자 3명이 국가대표고 여자 1명이 국가대표인데, 현재 3명 중에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또 울산에 있는 저 후배가 있는데 이 3명이 이제 국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24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을 유럽에서 최초로 입상했던 저의 기록을 이제 우리 아들이 작년도에 깼습니다. 그 우리 아들이고 이름이 원치원입니다. 이제 저보다 비행도 잘하고요. 지금은 제가 스승이기도 하고 아버지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나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원씨 집안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해먹는다. 5년 연속 둘이서 챔피언을 다 해먹었거든요. 한국 챔피언십, 한국 리그전 종합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지금은 독보적으로 코리아 패러글라이딩에서 단체전까지도 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 코리아 패러글라이딩 학교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희들한테 그 패러글라이딩 기술을 배우러 와서 장기 한 달 동안 숙박해서 배우고 가고 뭐 이렇게 단양에 와서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더 유명해서 이 패러글라이딩이 무동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테크닉이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엔진을 달고 다니는 거는 엔진 힘으로 다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이 순수 자연 바람만을 이용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겠죠. 더 오래 걸리지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많이들 와서 배우고 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대만 국제대회가 있어서 이거 대만 국제대회는 제가 왜 여기 써놨냐면요. 2004년도에 사실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되게 좀 위독하셔서 선수 생활을 접을까 생각했는데 아는 선배가 야, 대만에서 상금이 1등이 1200만 원, 그다음에 단체전이 또 1000만 원 이렇게 상금이 걸렸는데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아, 그래서 형님 나는 이제 집에 돈 벌어서 부모님들 병원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내가 비행기까지 다 대줄 테니까 가자. 대신 단체전 하면 우리는 엠브레일러 어? 단체전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니까 그 돈은 충분히 빠지니까 가자. 만약에 단체전 1등을 못하면 비행기 싹을 본인이 되고 단체전 1등을 하면 비행기 싹을 제가 되는 걸로 해서 갔습니다. 가서 1등을 해 제가 개인전 1등을 했어요. 2등하고 점수를 많이 벌렸죠. 제가 5일 동안 대회를 하면 6일인가 5일 동안 대회하면서 2등하고 아주 몇백 배 차이로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로 제가 개인전 1등을 해서 개인적으로 1200만 원 상금을 타고요. 그다음에 단체전도 당연히 1등을 하면서 1000만 원을 타서 5명이서 이제 엠브레이를 했죠. 그래서 요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타이뚱이라고 해서 대만의 동쪽에서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되게 아름답고 멋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풍광을 볼 수 있고 깎아지르는 절벽과 깎아지르는 솟아오른 기암 절벽과 바위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대여를 했고요. 사실 이제 여름에 여기 가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그죠? 근데 여름에 더 더운 데 가서 누가 이렇게 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갈 일이 없지만 이게 타이뚱이라는 지역은 대만의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너머 동쪽이라고 원주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라 그, 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만의 서쪽은 중국에서 넘어온 장개석 장군하고 넘어온 그 중국에서 배 타고 들어온 분들이 이제 서쪽을 점령해 가지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컵 제1회 대회가 생기면 저는 무조건 가서 1등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1등 하기 전에 제가 1등 해야지 하는 어떤 그래서 아시아 대륙컵을 이제 대만 사이즈아에서 했는데 제가 당연히 또 일본이나 뭐 네팔이나 그 중국이나 많은 선수를 뒤로 하고 제가 초대 챔피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컵 초대 챔피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비치 올림픽 남자 단체 1위 개인 2위를 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도에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패러글라이딩을 시범 종목으로 누려고 AOC죠.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AOC 위원들하고 인도네시아 AOC 위원들 다 왔었습니다. 저 푸켓 아시아 비치게임이 이제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비치게임이 있는데 아시아 비치 올림픽이 있는데 숨기고 별로 이렇게 기사도 안 내요. 왜냐하면 비치 올림픽 가봤자 성적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 성적이 10위권 밖이었거든요. 근데 이 패러글라이딩의 종목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탑5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탑5 안에 저희들이 이제 패러글라이딩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워낙 따다 보니 그래서 아시아 비치 올림픽 게임에서 이런 AOC 위원들이 있습니다. 야, 대한체육회에서 패러글라이딩이 니네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정식으로 그 체육회에 정가맹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AOC 위원들은 인도네시아 선수들한테 니네가 금메달 하나라도 갖고 오면 우리가 팔렘방 아시아 올림픽 때 시범 종목으로 패러글라이딩 넣어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저희 코리아하고 엄청난 이제 기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체육회 정가맹이 돼야지 지원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등을 할까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개인전 아슬아슬하게 개인전을 제가 놓치면서 아슬아슬하게 개인전 2등을 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이 단체전 1등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단체전 1등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소정의 목표를 이루고 대한체육회 정가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개인전 저하고 2cm 차이죠. 2cm. 열 몇 번을 해갖고 대회를 저하고 2cm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인도네시아 선수가 개인전 1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시아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시범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일거양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정감행 체육회 정감이 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시안 팔렘방 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대한민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양국이 좋은 일이 다 생겼었던 그런 대회고요. 상당히 치열했던 대회, 이게 상당히 푸켓이 치열했던 대회고 정상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패러글라이딩을 그 비행기부터 호텔부터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패러글라이딩을 국제대회에 대한체육회에서 보낸 게 처음입니다. 이 대회가. 그런데 옷, 가방, 반바지, 양말, 모자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줬고 가방까지.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돼서 지금 협회에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요. 협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조를 해서 자랑을 길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아시안 오세넥 챔피언십에서 선수경 감독으로 출전을 했고요.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로서 이제 종합 1등을 했고요. 그 저는 이제 개인전은 8등을 했고 그 단체전도 1등을 했고 이 그 큰 이렇게 아시안이 아시안 오세아닉 챔피언십처럼 이렇게 큰 대회는 카테고리 1 대회로 전 세계에서 인정해 준 대회인데 사실 프레월드 챔피언십 꼭 있어요. 한 해전에. 프레월드 챔피언십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성적을 거뒀어요. 프레월드 때 1년 전에 요 2013년도에 같은 장소에 대회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단체전 3등밖에 못 했고요. 개인전은 탑5에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제 패러 인생에서 가장 그 자존심 상한 국제대회였었어요. 국가대표였어. 그래서 그 해 2014년도 겨울에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도 1월 때까지 그 제 아들하고 저하고 콜롬비아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1년 우리 겨울 때마다 거의 2달 내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대씩 거의 하고요. 날씨가 워낙 좋고 상승기류가 워낙 좋아서 맨날 100km, 120km, 160km까지 비행을 하는데 거기에 전지훈련을 저하고 아들하고 한 달 반 동안 전지훈련을 했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전지훈련을 하고 와서 저희가 아시안 오세아닉 챔피언십에 감독도 했지만 그 개인전, 단체전을 모두 석권을 해서 아시안 오세아닉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또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놈이 그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뭐가 돼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회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제가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로서 이런 이제 아시안 챔피언도 이렇게 배출을 했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 정밀 착륙 있고 있는데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는 월드컵에서도 여자 챔피언을 제 제자이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여자 챔피언을 제 제자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전 세계 대회 가서 한국 최초로 이제 금메달을 따고 다음에 이제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은 이제 요 기본은 FIA FIA 기준으로 제가 자격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 파라프로 1은 연습조 종사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병아리. 그다음에 연습조 종사는 파라프로 2. 연습조 종사는 1회부터 한 30회 정도 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요 파라프로 1, 파라프로 2, 파라프로 3까지는 지도자가 지켜보는 하에서 이제 비행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비행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군으로 이제 활동하려면 이 세 단계를 거치고
상급 조종사를 따고 나서 상급 조종사까지 따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2인승 비행을 하고 있죠. 상급 조종사를 따면 우리가 일반 차로 얘기하면 택시를 몰 수 있는 거랑 똑같이 2인승 비행 조종사 자격을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정밀 착륙 대회를 나갈 수가 있고 여기 상급 조종사 파라프로 4부터는 정밀 착륙 대회를 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파라프로 5는 전문 조종사고 파라프로 5를 자격증을 따야 크로스 컨트리 대회를 다닐 수 있고요. 파라프로 5를 따고 2년 경과 후에 지도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프로 5가 최고의 단계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파라프로 4, 파라프로 5가 돼야 이제 비로소 혼자 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경기 종목은 이제 처음에 정밀 착륙 종목이 있고 이 대회는 2000년도 영국에서부터 제1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가 생겼고요. 정밀 착륙은 어큐러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주로 이제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나라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라든가 이렇게 좀 있을 때 또 높은 산이 있거나 하면 상승 기류가 풍부한데 그 산이 없고 높은 산도 없고 그다음에 상승 기류가 이제 습도가 많고 더운 나라는 상승 기류가 오히려 없어요. 소나기는 생길 수도 있지만 상승 기류가 흔치 않은 나라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정밀 착륙 종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멀리 가는 건 처음에 알프스에서 프랑스에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프랑스에서 처음에 생긴 이유가 산에 가면 알프스 산맥 가면 멋진 산에서 비행하지만 상승 기류도 아주 좋아서 100km, 150km씩 이렇게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만 그 동남아 같은 데서는 습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멀리 가는 건 어려우니까 정밀 착륙 대회를 많이 진행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정밀 착륙 대회는 사실 경제적인 것도 괜찮아요. 경제적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초급기 갖고 하기 때문에 초급기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크로스 컨트리 경기 같은 경우는 파라프로 5 완전 선수용 자격증 날개만 한 해도 거의 돈 1,000만 원 되고 하네스 우리가 앉는 의자들만 해도 거의 한 4,500만 원을 효과하고 GPS만 해도 GPS를 멀리 가기 때문에 GPS만 해도 2,300만 원짜리를 타고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를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늘에서 작은 노트북을 그래서 멀리 장거리 비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크로스 컨트리까지 하려면 바람의 흐름도 잘 알아야지 바람의 흐름을 잘못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교육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값도 많이 들어가고 크로스 컨트리는 그다음 근데 패러글라이딩 정밀 착륙 종목에는 초급기 하나랑 간단한 하네스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낙하산만 하나 차면은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 대회를 참석할 수 있고요. 기술도 아까 말씀드린 파라프로 4부터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 대회도 국제적인 되게 큰 대회는 세계 랭킹 정밀 착륙 어큐리시에서 세계 랭킹이 어느 정도 상위에 포진돼 있어지만 큰 대회를 참석할 수 있고요. 예, 상위에 포진되지 못한 선수들은 세계적인 세계 대회를 참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나라 내셔널 팀에서 내셔널 비행 그 나라에서 비행을 해주시고 거기서 상위 성적을 거둔 그다음에 1등도 하고 뭐 입상도 하고 이런 어떤 입상 성적이 있어야지만 세계에서 유명한 대회를 나갈 수 있게끔 세계에 대해서 유명한 대회 또 나가서 또 포인트를 얻고 상위에 올라가야지 포인트를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포인트를 많이 얻고 월드 랭킹을 많이 따야지만 되게 월드 챔피언십이라든가 월드 챔피언 슈퍼 파이널이라든가 월드컵 패러글라이딩 월드컵에 참가를 할 수 있는 부여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 착륙은 떠서 내려서 전자 타겟에 있는데 가운데 손톱만한 노란 점이 있어요. 거기를 찍으면 빵점이 나오는데 빵점이 나쁜 게 아니라 빵점이 제일 좋은 점수입니다. 이 양궁은 10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패러글라이딩 정밀 착륙은 빵점이 제일 좋은 점수. 그래서 여러 번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가 1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라운드를 거쳐서 정밀 착륙 종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데 아크로바틱
대회가 있어요. 아크로배틱은 묘기 비행이에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역동적이고 급강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솔로 경기하고 듀엣 경기가 있고요. 또 둘이서 이제 싱크로 둘이서 이제 비슷하게 어떤 테크니컬을 구사하면서 하강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로배틱은 혹시 추락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서만 하고요. 밑에서 당연히 구조용 보트가 대기하고 물 가장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관중석에서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아주 멋진 역동적인 경기가 펼쳐지죠. 주로 이제 뭐 산에 강이나 바다 옆에 산에서도 주로 이루어지지만 토잉 줄로 이제 끌어서 모터 토잉 그다음에 배로 끌어서 올려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헬리점프 헬리콥터를 타고 패러글라이딩을 펼쳐서 떨어지면서 이제 글라이더를 펴서 다시 비행을 해서 정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어쨌든 내려오면서 이렇게 역동적인 묘기 비행을 하면서 비행하는 것을 아크로배틱 경기라고 하죠. 유럽 쪽에서 좀 많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러글라이딩의 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날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을 담은 크로스컨트리입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 140대나 150대 정도 맥시멈 그 이상은 안 하고요. 그 이상을 하면 이제 부딪히거나 너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조금씩 많이 줄이고 있어요. 120명 정도, 130. 국제대회 아무리 유명한 세계 선수권 대회도 130명 이상을 잘 안 받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130에서 140명 정도, 남자 120, 여자 20명 정도로 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요새는 하고 있고요. 이 크로스컨트리는 말 그대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륙했던 부분에서 이륙을 해서 동시에 하늘에서 이제 GPS를 보고 출발을 해서 단 1초라도 빨리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 됩니다. 출발을 해서 우리가 그날 잡았던 타스크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뭐 포인트는 5개든 10개든 잡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잡을 수도 있고요. 기상에 따라서 거리를 오늘이 뭐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 햇빛의 강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 바람이 세냐 약하냐를 받아서 타스크 커미티들이 안전한 코스를 잡아서 오늘의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은 타스크를 가지고 이륙을 하고 같은 시간대 출발을 하고 마지막에 상승기를 이용해서 서멀링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더 정해졌던 장소에 빨리 도착하느냐 이렇게 레이싱이라 하죠. 상승기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서 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빠르게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피니시 라인 골을 통과하는데요. 이게 이제 피니시 라인입니다. 미리 도착했던 선수들이 여기 있는 거고 이 골 라인을 단 10cm라도 통과를 못하면 완주를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맞죠. 달리기라도 내가 이 피니시 라인 앞에서 넘어져서 그거 안 들어가면 그러지만 이거는 땅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전에 이 사람의 몸통이나 발이나 하여간 동체가 이 피니시 라인 전에 스치거나 내리면 피니시 라인 통과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꼭 통과해야지 되고요. 그 골까지 완주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월드 랭킹에 대한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 위주로 상위가 되지만 나갈 수 있고요. 그 세계 선수권 대회도 물론 그렇지만 월드컵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아주 스트롱한 선수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경쟁을 다투는데요. 각 대륙별로 월드컵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한 게임, 유럽에서 한 게임, 남미에서 한 게임, 아프리카 쪽에서 한 게임 해서 그 상위 클래스 20여 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마지막에 결승전 슈퍼파이널을 하게 됩니다. 올해 했던 거는 내년에 스페인에서 5월 달에 슈퍼파이널을 열리고요. 그 슈퍼파이널이 사실
그 해 1년 중에 했는 대회 중에서 가장 센 사람들이 나오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회에 나갈 정도 대회 수준이면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면 이제 국가대표로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크로스 컨트리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활동적이고, 패러글라이딩이 그냥 뜨면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교통법규처럼 룰이 있어서 140대 이렇게 해도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뭐 서로 부딪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타는 친구들만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부러 차를 끌고 나가는데 교통사고 하나도 없는 오래된 숙련된 사람들만 차를 끌고 나가면 다 사고가 없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력의 검증을 거듭한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월드 랭킹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마지막 크로스 컨트리를 100km든 200km든 비행을 하고 완주할 때 이 골이 눈앞에 들어오고 골을 통과할 때 그 희열은 뭐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거기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엄청난 희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3시간, 4시간 비행하다가 마지막 골에 통과할 때의 희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시합을 다니면서 되게 인상 깊고 특별한 경험은 2002년도 이태리 패러글라이딩 월드컵에 참석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2024년 콜롬비아 대회가 가장 인상에 남는데, 2002년 이태리 월드컵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 우리 안정환 선수가 이제 마지막 골을 넣고 반지 세레머니도 했는데, 그 이후 일주일 있다가 저희가 이태리에 가서 월드컵을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태리 선수들한테 레드데블스 빨간색 티셔츠도 선물 주고, 이태리 선수들이 대회 입장을 빨간색 레드데블 티셔츠를 입고 대회 입장을 하니까 모든 전 세계 선수들이 아주 재밌게 박수도 쳐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선수들이 호텔을 구하려고 이태리에 별 3개, 별 2개 좀 저렴한 호텔을 전전하는데, 처음에는 웰컴 그러다가 저희 대한민국 여권을 주면 패대기 치면서 나가라고, 니네 줄 방이 없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꼬모 레이크, 이태리 옆에 이제 꼬모 레이크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호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한 8군데 갔는데 다 쫓겨났고요. 잘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별 4개 이상짜리 익스펜시브한 호텔 밖에 없는데, 저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작은 방이지만 그 호텔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 다른 선수들은 저랑 같이 동료들이죠. 다른 선수들은 그 텐트도 사고 코펠도 사고 버너도 사가지고 이태리 꼬모 레이크 옆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어요. 야영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가면 완전 모기에 물려 뜯려가지고 하도 모기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이태리 월드컵 중에 골 앞에서 한 20명의 선수가 내렸는데, 저를 포함해서 외국 선수들, 뭐 스위스 선수들 많이 골에 완주를 못하고 내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태리 저택 앞에서 풀 수영장이 있는 이태리 월드컵에서 골에 못 들어가고 앞에 2km 전에 이제 한 20여 명의 선수가 내렸는데, 이태리 저택에서 들어오라 해서 세계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서 포도도 먹고 수박도 얻어먹고 콜라도 얻어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하고 축구 얘기를 막 해가고, 2002년도 이제 한일 월드컵 축구 얘기를 하다니, 스위스의 그 비행기 파일럿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놀려주기 위해서 그 집주인한테 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태리 그 집 주인이 바로 나보고 우리 집에서 바로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제가 글라이더 들고 뭐 먹을 거는 다 먹었지만 글라이더 들고 투벅투벅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픽업차가 와서 바로 픽업해서 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태리 사람들은 축구 아니면 뭐 축구에 너무 열광을 한 나머지 제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제가 심판 본 것도 아닌데 제가 쫓겨나고 이런 일이 생겼었고, 예, 그다음에 이태리 월드컵을 마치고 포르투갈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샀던 캠핑 용품 때문에 오버 차지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캠핑 용품 그냥 우리가 글라이더서 꺼내서 버릴게 주세요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안 주냐고 따지니까 바로 경찰이 와서 총구를 들이대고 우리가 4시간 동안 감금당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태리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차 몰고 왔던 제 친구들이 동료들이 러시아 친구들이죠. 경찰 보는 앞에서 무전을 했다고 해서 총 들이대고 경찰의 힘이 장난 아닙니다. 이태리에서 그 무전기를 뺏어서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무전기도 압수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회 때는 뭐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 패러글라이딩 선수로서의 진로는 이제 본인의 월드 랭킹을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월드 랭킹을 관리하고 국가대표로 계속 하려면 행사 비행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2인승 파일럿이라든가 스폰서 개인이나 기업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본인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뭐 정성껏 진행하다 보면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꿈꾸는 분들은 나의 경쟁력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나한테 이제 투자를 좀 본인한테 많이 하고 분야별로 최고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즐겨야 되고 본인이 행복해야지 오래 합니다. 빚을 졌어도 본인이 하는 일이 행복해야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금전적인 이익도 갖다 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이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